안녕하십니까. 과학탐구 실험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만났으면 했는데 또 대전이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격주로 등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하면서 과학 탐구 실험 강의를 충실하게 보신 분들은 이 수행평가가 나름대로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영상 강의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보지 못한 친구들은 좀 약간 평가와 그리고 이 강의가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 보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게 뭐냐면요,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생물 속생설이라고 나오는데, 생물 속생설은 이제 요거랑 가장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연 발생설이에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대비가 많이 되는데,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죠. 네, 그 어떤 회사에서 요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유를, 요즘엔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파스테르 우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은 알지만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세균학자 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라고 하시는 분은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이제 파스테르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자연 발생설이 우세하던 시절이었는데,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가설 설정을 포함한 과학사의 대표적인 탐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의 그 탐구 과정은 이제 가설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목표도 해당이 되겠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탐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설정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분들 모의 탐구 보고서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의 탐구 보고서에서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탐구 목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좀 요 단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파스테르 이전. 자, 파스테르 이전은 뭐였냐면요, 자연 발생설이었어요.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발생.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레디, 니덤, 그 다음에 스페란치니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쓰레기에서는 곤충이 생기고 흙탕물에서는 물고기가 생길 수 있어. 물고기가 흙탕물에 생긴대. 흙탕물에서 물고기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레디라는 분은 뭐 곤충, 기생충과 같은 생물이 썩은 고기 덩어리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건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다는 거, 자연 발생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레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덤이라는 분 또 엉뚱하게도, 끓인 고깃집을 따뜻하게 보관하면 미생물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깃집을 충분히 끓여가지고 완전히 밀봉하면 미생물이 생기지 않아. 이분은 이제 스팔란 찬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요 네 분이 서로 두 분씩 해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니덤? 뭐 스팔란차니도 뭐 그쪽인데 자연 발생설이 되겠죠. 레디라는 분이 이제 아니야. 그렇지 않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면서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뭐 파스텔라가 하는 분이 처음으로 생물 속생설을 확립을 한 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레디라는 분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생물 속생설을 파스텔라가 하는 분이 이제 확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 그리고 생물 속생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연 발생설이 부정이 되고 생물 속생설이 확립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들이 여기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레디, 니덤, 스펠란차니 그리고 파스텔라고 하는 분인데 일단 먼저 살펴볼 분은 누구냐면요. 레디입니다. 레디. 자, 레디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레디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얘기한 게 있었죠. 예, 레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복잡한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 속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뚫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쪽은 양피지로 덮었어요. 양피지로 덮은 건 이제 뭐 왜 그런 거냐면 좀 이따 얘기가 또 더 계속 되겠지만 양피지 역할은 이거는 이제 공기는 통합니다. 예, 파스텔이라고 비슷해요. 공기는 통하는데 일단 이제 뭐가 여기 있는 파리가 그죠? 예, 파리가 예, 접근을 못한다. 입니다. 그래서 요 파리 접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 속생설, 생명체는 생물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죠. 파리는 이전에 존재했던 파리로부터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을 이제 그죠? 네, 생물 속생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연 발생설이 그 당시까지만 해더라도 한 17세기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 생물 속생설이라는 건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생긴다. 아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뭐 흙탕물에서 물고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발생설이 우세했었어요. 자연 발생설이. 그런데 이제 레디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리는 이전에 존재했던 파리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대조군 실험이죠. 대조군 실험. 그죠?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대조군 실험이 되겠습니다. 대조군 실험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가 실험을 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따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바나나를 이용합니다. 바나나를 뭐 5cm 길이 잘라가지고 유리병 2개 넣는다. 뭐 잘라서 넣는 거예요. 예, 이거 넣어가지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뚫어 놓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거즈로 덮습니다. 거즈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 양피지 덮은 거랑 똑같아요. 예, 양피지. 그러니까 이제 거즈나 양피지 같은 기능이 되겠죠. 공기는 통하지만 이제 파리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키우려고, 그러니까 뭐 키운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그 파리는 초파리예요. 초파리가 이제 과일에 많이 사는 파리죠. 그래서 이제 초파리가 생물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초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초파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유전부터 발생 과정까지 되게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과 발생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파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는지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에게 이 연구 노트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연구소가 만약에 화재에 휩싸였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 건 뭐냐? 바로 연구 노트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들이 엄청 비싸요. 뭐 수억 원대 장비들도 많고 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 수십억, 뭐 수백억까지 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들고 나올 건 연구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제 두고 관찰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바나나도 먹으면서 그죠? 이런 실험 좀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관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건데, 일단 거즈로 이제 막은 까닭은 이겁니다. 자, 초파리가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뭐는 통한다. 공기는 통한다. 공기는 통하는 겁니다.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보면 입구를 막지 않은 유리병, 그리고 입구를 막은 유리병을 같은 곳에 두고 실험하는 까닭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 대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변인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독립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이 같아야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조 실험이 되는 거예요. 대조 실험.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조 실험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들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백신 개발 쪽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개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은 실험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람쥐 가지고 실험을 했다 하는데, 한쪽은 이제 항체 처리를 하고요. 다른 한쪽은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높아지는 거다. 타당성이 높아진다 합니다. 코로나19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19는 현재 가을쯤, 9월, 10월 이쯤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껴있어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이 껴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 거기 그 세계 유명한 제약 회사들이 중국에 거기다가 이제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을 많이 해놨어요. 연구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중국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월 그쯤에 이제 한 4억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이제 생산할 거다. 예측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개발 단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4억 명이라 하면 일단 미국, 그죠? 예, 미국 인구가 꽤 돼요. 거기도 한 5억 정도? 5억인가? 아닌데? 못해도 3, 4억은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더 많이 이렇게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내년 상반기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기 전에 다람쥐 실험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조 실험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같은 곳에서 한 까닭은 당연히 대조 실험에 의해서 변인 통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레디의 실험을 따라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매일매일 관찰 일지를 써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 네, 써보고 나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 결론은 당연히 이겁니다. 초파리가 드나들면서, 그죠? 알을 낳아서 바나나에 애벌레가 생겼지만 입구를 막지 않은 곳에서, 하지만 꺼주로 입구를 막은 유리병은 당연히 초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애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이전에 존재하던 초파리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 발생서를 부정하고 생물은 생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레디의 실험 우리가 이제 거즈로 덮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레디가 이제 양피지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피지에 뭐가 있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양피지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피지 때문에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험 자체가 아니라 실험 기구나 아니면은 막 레디를 이제 막 문제를 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논쟁이 계속 되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가 이런 실험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테르의 탐구 과정을 검토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짧은 영상을 보고 요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하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미생물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진 플라스크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플라스크를 만든 주인공은 19세기의 미생물학자 당시 포도주의 발효를 연구하고 있던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Louis Pasteur was a really smart guy. And he was an experimenter. He actually tried things out to see if his ideas are right. And he'd already gotten onto the idea that bacteria were responsible for milk turning sour, for wine turning into vinegar, and for disease. He was one of the first people to understand that human disease might be caused by bacteria. 파스테르는 공기 중을 떠다니는 먼지에서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계획합니다. 우선 플라스크 안에 실험에 쓰일 육즙을 넣은 다음 공기는 통과하되 먼지는 걸러지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크의 목을 S자 형태로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스크 안의 육즙을 몇 분간 펄펄 끓였죠. 일주일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플라스크 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육즙에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크의 S자 입구를 잘라내자 불과 며칠 만에 육즙이 썩기 시작하며 미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파스테르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What he discovered and what he proved to the people that he gave talks to about this is that only if that broth was exposed to dust could bacteria appear. So he concluded that all life must come from existing life. 파스테르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스테르의 탐구 과정 검토하기를 들어갈 건데 일단 그 파스테르의 탐구 과정 검토하기 전에 니덤과 스팔란차니가 이제 미생물 발생에 대해서 논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니덤 이제 여기 비슷해요. 파스테르가 한 실험과 비슷한데 이렇게 플라스틱에 고기즙을 넣고 막 끓입니다. 끓였다가 이제 그대로 뒀더니 미생물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밀봉된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안 생기는 거. 그러니까 미생물 끓여도 그죠? 끓여도 이제 밀봉을 하면 그죠? 밀봉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는 게 있는데 막아두면 그냥 단순히 막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밀봉하는 거 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막아두면 저절로 미생물이 생긴다는 거죠. 끓여도. 네. 근데 이제 밀봉을 해버리면 충분히 끓이고 완전히 밀봉을 해버리면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번져버리냐면요. 갑자기 발화력이라고 하는 걸로 번져요. 발화력. 그러니까 끓였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 발화력을 잃어버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니덤의 주장과 스펠란차니의 주장이 이제 서로 엇갈리게 되는 거고, 이제 자연 발생설이냐 아니면 생물 속생설이냐 하는 것을 좀 약간 좀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뭐 그 자연적으로 생물이 생긴다와 그리고 생물은 생물에서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미생물이 발화력이 있다. 그래서 그 발화력을 파괴해버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점을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그 자연 발생설하고 생물 속생설에서 논점을 흐리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새로운 이론의 접근을 막는 거죠. 너네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되게 많고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플로지스톤설? 예, 플로지스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플로지스톤 같은 경우도 이제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주전원 개념이라고 해서 주전원, 예, 플로지스톤, 예, 그다음에 주전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지스톤은 이제 그 뭐 화학에서의 상태 변화,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전원 같은 경우는 천동설, 지동설 할 때,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이론을,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 대립된 이론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립된 이론이 제대로 이 이론이 정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플로지스톤이라든가 주전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발화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논점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이 계속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그 스팔란차니가 니덤의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생물 속생설은 인정받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 까닭은 이겁니다. 자연 발생설을 믿는 학자들은 스팔란차니가 고깃집, 육즙을 과도하게 가열해가지고 이 발화력을 파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이게 발화력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아예 차단하는 거죠. 이 새로운 이론이 내가 주장하는 이론을 대체하는 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걸 극복을 하고 생물 속생설을 확정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파스테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영상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등교하고 나서 7월 2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뭐 오늘 영상 이 강의 보면 약간 이게 지금 약간 뭐가 좀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듯한 영상이죠. 뭐 그전에도 좀 비슷비슷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스텔의 탐구과정 검토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고 나서 하게 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 노출 과정을 이제 검토하는 것을 수행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원. 자, 일단 생명의 기원은 현재도 논쟁이 좀 돼요.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되냐면 그러니까 지구의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논쟁이 되게 심한데 일단
그런 거는 좀 제쳐두고요. 과학자 세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학설을 일단 얘기해 보면 처음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자연 발생설입니다. 생물은 흙이나 물 같은 무생물적 요소로부터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헬몬트나 니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연 발생설이고 17세기 중반까지 그냥 자연 발생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별 생각 없이. 그래, 맞아. 생물은 자연적으로 생겨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 이제 뭐냐면, 생물 속생설입니다. 생물 속생설은 생물이 반드시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만 생겨난다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죠. 19세기 후반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스테르 실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끓여요. 끓입니다. 그래서 이제 끓이는데 한쪽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이게 유리라서요, 뜨겁게 가열하면서 쫙 잡아당기면 얇고 이 관처럼 이렇게 뽑혀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놓아두면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플라스크의 두둥이를 잘라버리면 미생물이 자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미생물에서 미생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확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플라스크 여기 유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피지, 그죠? 양피지 접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속생설에 대한 건데, 파스테르가 19세기, 여기 19입니다. 19세기. 19세기 후반에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춘 건 아니고요. 이제 1936년,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그죠? 20세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화학 진화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수업 시간에 아마 언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원시지구, 그죠? 원시지구라고 하는 데에서 무기물들이 유기물이 됐다가 그 유기물에서 이제 오랜 복잡한 변화를 거쳐가지고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물에서 유기물 거쳐서 이제 복잡한 유기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 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진화 과정. 그래서 1936년에 오파린, 할데인, 그리고 1953년에 밀러와 유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 그때 이제 입증된 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의 과학자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요거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1953년 화학 진화 설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밀러의 방전관 실험이 되겠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분의 방전관 실험이에요. 시카고 대학이던가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러의 방전관 실험인데, 이렇게 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간단한 유기물이죠. 유기물에서 이제 여기 생기는데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CH4 같은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죠. 무기물. 죄송합니다. 무기물에서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거를 이렇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 진화설을 이제 뭐 정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에 부분에 이제 이 화학 진화설 전에 했던 뭐 자연 발생설과 그다음에 생물 속생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물 속생설을 확립을 한 파스테르의 실험을 이제 검토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우리가 반이 14개 반입니다. 14개 반. 그래서 반마다 조금씩의 이 진도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마 대부분 등교 수업 첫 시간에,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되겠죠? 첫 시간에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 수행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를 한 반 있어요. 이 반은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파악하기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길 바라시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를 못한 반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 학력 평가를 봐가지고 못한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한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를 한 2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멘델레예프에 대한 그 강의가 있었어요. 네,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만들기에 대한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의,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듣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 강의도 열심히 듣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이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쉬었다가 그죠? 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7월 16일에 또 등교를 합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파악하기라고 하는 그 이론 강의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행평가를 또 진행할 겁니다. 7월 16일부터. 그래서 달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습 플래너 같은 데다가 잘 표시해놨다가 일정 잘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바뀌게 되니까 학교 일정도 계속 바뀌게 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정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온라인 강의가 되겠죠? 다음 온라인 강의 때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파악하기 이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정 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정, 여기 두 번째 일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보고 있죠? 이거 잘 읽어보시고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좀 틀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하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온라인 강의 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7월 2일부터는 교실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